안녕하세요, 마이크 씨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일단은 좀 지수야 조금 오르긴 했는데 아, 종목들 대부분이 뭐 크게 올라거나 그런 것도 없고 약간 좀 보합권에 마무리되거나 좀 많이 빠졌거나 그런 상태죠. 어저께 뉴프라이드 이제 시간에 포함해서 상한가를 이제 좀 찍었었는데 30% 상한가는 아니고 30% 찍었었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13%로 마감이 됐죠. 근데 뭐 13% 마감되면서 지금 현재 뭐 특별히 공시라든가 뉴스나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이제 내가 만약에 세력, 돈이 많은 내가 돈을 벌고자 주식을 하는데 내가 세력이야. 그렇다면 어저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로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어저께 올린 거만큼 그 이상을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시점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 마리아나 관련된 이제 뉴프라이드라는 종목이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이긴 하지만 그냥 의학 어떤 그 재료로 쓸 수 있게끔 그 법안이 가결된 것뿐이지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그것다 직수입한다거나 직수입을 해서 그걸로 뉴프라이드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어떤 상품 개발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크게 오를 만한 이슈나 재료는 없다라는 거죠. 그 대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대체 그 의학 예전에 제약바이오나 이런 것들처럼 새로이 그 주시장을 먹이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엔 제가 이제 그 종목들에 대해서 어저께 추천해드렸던 것들하고 방송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리뷰, 이제 추가 매수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좀 진행하고 어떤 식으로 일단은 이것다가 매수를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아셔야지만 종목을 보고 마이클 신이라는 사람이 이 종목을 사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샀더니 마이너스 5% 6%가 빠졌어. 마이너스 10%가 빠졌어. 이거 뭐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내가 원칙을 갖고 운영한다 그러면 빠졌어? 충분히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어느 타이밍에 추가 매수 좀 진행하고 기다리면은 또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일단은 공지사항에 보시면 내용들이 좀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지사항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그 말씀드리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 내용을 숙지하고 하셔야지만 돈을 벌 수 있으세요. 꾸준하게. 자, 일단 주식 운영 원칙을 좀 말씀을 간단히 드릴게요. 그냥 제가 블로그 와서 꼭 읽어보셔라 하셨는데 읽어보지 않고 귀찮으니까 그냥 종목 보고 이거 괜찮다 사서 수익 나면 괜찮지만 만약에 마이너스 5% 10% 밀렸다 그러면 아이 뭐야 라고 하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운영자금 1,000만원으로 내가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은 보유 종목 최대가 일단은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운영하셔야 됩니다. 두 개 정도. 이거는 제가 그동안 노하우, 그다음 제가 그 전에 유사투자 자문사에서 리딩을 하거나 그다음에 뭐 투자 운영사건, 그러니까 투자 운영사건 아니면은 뭐 부티크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세력들, 그러니까 걔네들도 어떻게 보면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걔네들이 일단은 그 물량을 뺏어 먹고 걔네들이 이제 그 어떤 그 가격을 올리고자 할 때에 제가 쓰는 이 원칙대로 하셔야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좀 갖고 갈 수 있다라는 제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일단은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이 방법대로 해서 손실 본 적 없어요. 뭐 시간이야 종목에 들어가서 한 달, 두 달 걸린 경우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두 달 걸린 것도 있어요. 근데 두 달을 걸려도 그게 확 빠진 게 아니라 추가 매수 후에 마이너스 5%에서 그냥 플러스 1, 2% 플러스 마이너스 1, 2%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크게 올라가고 이런 패턴을 갖기 때문에 그 정도만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심리적인 부분들 주식은요 제가 블로그에도 항상 글을 좀 남기지만 주식 시장에서 가장 저는 그 첫 번째 생각을 하거든요. 심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그 종목이 한없이 빠져 그러면 그거는 이미 벗어나야 되는 종목이긴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에 한해서는 심리적인 부분으로 마이너스 15에서 20%까지는 나는 견딜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손실 안 보고 꾸준하게 수익 보고 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1,000만 원 정도 운용하신다. 그러면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운영하셔야 되는데 보통 저는 한 두 개 정도 운영하시는 게 좀 낫다고 봐요. 그러면 어저께도 간단히 말씀 것처럼 500만 원, 그러니까 두 종목을 내가 운영한다 그러면 500, 500으로 두 종목의 그 비중을 나눠 놓은 거죠. 그 상태에서 30% 비중. 그러면 500에 30%면 1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저께 오성 첨단 소재를 이 가격대 오성 첨단 소재 가격이 지금 보시면 2,815원이잖아요. 어저께 3,000원대 제가 말씀드렸어요. 3,000 정도 괜찮다. 시간으로 3,050원, 7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3,000대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클 신 얘기 듣고 내가 오늘 시가에 사셨어. 자, 시초가 가격이 3,050원이야. 샀어.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6%야. 무서우신 보통 유사투자 자문사에서는 마이너스 5%에서 손절, 그러니까 손절 라인 잡는다고 해요. 근데 솔직히 마이너스 5% 맨날 마이너스 5%에 손절하다 보면은 돈 못 벌어요. 한두 번 뭐 크게 먹는다 하더라도 돈 절대 못 법니다. 충분히 이거는 뭐 거의 바닥에서 움직이고 그 바닥의 끝은 없지만 어쨌든 그 정도 선에 이 정도 선에서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5% 이거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5%에서 금방 뭐 10% 20% 만회되고 금방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3,000원대 내가 뭐 시가에 오늘 시가 3,050원에 바로 시초가에 매수하셨어. 근데 지금 마이너스 6%야. 그러면 지금 떨어지게 내가 추가 매수 해지 하시면 안 되죠. 보통 제가 지금 여기다가 올려놓은 거 보면은 마이너스 8에서 15%까지는 참으셔라. 왜냐면 마이너스 6% 정도 밀렸기 때문에 나는 추가 매수 한다. 추가 매수 하셔도 상관없겠죠. 근데 했는데 이게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뭐 10% 그 내가 산 가격 대비해서 마이너스 10에서 15%까지 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뭔가 패턴이 바뀌어서. 그러면 내가 비중을 갖다가 마이너스 6%에 실어버리면 그 이후에 더 빠졌을 때 내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비중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살 수 있는 여유 자금 자체가. 이해 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마이너스 8에서 15% 사이까지는 참으시고 인내 주셔라. 그러고 난 다음에 보통 제가 추매 구간은요, 보통은 저는 좀 길게 보거든요. 마이너스 10에서 15% 사이에 좀 추가 매수 사인을 드려요, 보통. 그러면 평균가가 보통 계산을 해보시면요. 자, 3,050원에 내가 만약에 매수를 하셨어. 3,050원. 근데 마이너스 한 10%다. 10%로 따져볼게요. 3,000원 그냥 딱 잡아 3,000에 매수했는데 10%가 빠졌어. 그러면은 300원 빼야겠죠. 2,700원이죠. 계산해 보시면은 3,000원 곱하기 100 30만 원인데 2,700원 곱하기 3분의 1 정도를 절반을 내가 추가 매수했어. 50 플러스 30 나누기 150 하면 평단이 2,900원대로 떨어져요. 2,900원대로 2,700 마이너스 10% 정도 밀렸는데 내가 3,000원에 처음에 30% 비중으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밀렸을 때 보유자금의 절반 정도, 보유량의 절반 정도를 추가 매수하셨어. 마이너스 10%에서. 그러면 평단이 2,900원대로 떨어집니다. 2,900원대.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안 떨어졌죠. 만약 2,700원이면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 요 정도 빨간 요 5일선에 딱 걸리죠, 거의. 그럼 평단이 2,900원대예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죠. 마이너스 5%대니까. 그죠? 마이너스 뭐 5에서 한 7, 8% 선이죠. 그러면 이런 패턴으로 일단은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시다 보면 어차피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다 보시면은 플러스 뭐 한 마이너스 2, 3% 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보합권에서 가거나. 그러다가 YBNet도요. 이게 한 방에 간 게 아니에요. YBNet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제가 YBNet을 8월 16일날 추천해 드렸다고 했잖아요. 종가에 2,370원이에요. 그죠? 그 이후에도 계속 뭐 마이너스 2, 3%까지 뭐 마이너스 4%까지 밀렸었어요. 5%까지도 쭉 밀렸다가 올라오고 오늘 얘랑 5%에 팔 시점 없었어요. 이러다가 한 방에 쭉 가죠. 오늘은 좀 빠졌죠. 일단 주식시장의 예전 패턴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고 기다리면은 또 크게 한번 또 먹을 수 있는 타이밍에는 내가 30% 비중 150만원 정도로 처음에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보유량의 절반 정도로 추가 매수하셨어. 아니면은 그냥 내가 30% 다 매수를 해. 풀로. 그러면 평단 자체가 2,900원 아니라 한 2,800원까지 떨어지겠죠. 그렇게 할 상관없고요. 제가 이제 최대 3차까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나눠놓으라고 이제 그 공지사항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어쨌든 내가 30% 비중으로 5% 먹을 거를 내가 30%의 추가 매수로 뭐 보유량의 절반 정도 했다. 그러면 45%잖아요. 45%에 5%를 먹는 게 더 크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30%를 갖다가 매수를 했는데 마이너스 10%대에서 내가 추가 매수를 보유량만큼 했어. 30% 비중은 더 샀어. 60%잖아. 60%에 또 5%를 먹는다 그러면 더 큰 거예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최대 제가 2차 추가 매수 진행하고 3차는요. 3차까지는 거의 추가 매수 진행을 안 해요. 장이 정말로 남북 어떤 그런 이슈 때문에 더 패턴이 완전히 바뀌고 거의 좀 장이 더 많이 빠질 때를 대비해서 3차까지 그러니까 30% 비중을 항상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다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돈이 좀 여유자금 있으면 사야 돼. 더 빨리 갈 거 사고 싶어. 조급해져.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여유자금 없이요. 내가 추가 매수에 여유분도 없이 그냥 다 사버리는 거예요. 종목수는 많아지고. 그래서 보면은 백화점이라고 하죠. 종목이 막 5개, 10개 막 15개, 20개 막 진짜 한 2, 30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돈을 못 갖고 있어. 갖고 있다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추가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심리적으로 압박감 느끼냐면 내가 모르니까. 어떻게 내가 거래해야 되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되고 어떨 때 내가 매도를 해야 되고 어떨 때 팔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바심 나니까 여유자금을 갖고 있다가도 그걸 갖다가 그냥 계속 종목을 사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거 금방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 이것도 사 이것도 사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거 괜찮대 마이크신이 괜찮대 막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우짓 한강으로 가는 거죠. 저기 안드로메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는 큰일 납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그냥 뭐 유사투자 자문사건 투자자문사건 막 가가지고 종목 진단 해주고 나 살려달라 막 가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유사투자 자문사건 뭐 투자자문사는 모르겠어요. 뭐 실력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고 예를 들면 걔네들은 어느 정도는 좀 세력화돼서 움직이는 건 없잖아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는 아니에요. 팩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대부분이 세력화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자문사는 크게 손실보게 하진 않아요. 그냥 내부적인 어떤 비리 때문에 걔네들이 뭐 대표가 구속되거나 좀 여러 가지 좀 사건들이 발생되는 거지. 어쨌든 그러다 결국에는 유사투자자문사까지 가는 거예요. 연간 회원비 내고 가는 거죠. 근데 가봐야 거기는 전문가들도 거기서 거기에요. 대부분이 뭐 비중 10%로 뭐 한 5개 종목, 10개 종목 막 사라 막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 들어간 종목들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슈만 보고 들어가는 전문가들 되게 다양한 패턴. 그러니까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 다양하지만 그렇게 해서 돈을 버신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예. 뭐 5개 종목 비중 10% 20%씩 들어갔는데 뭐 한 두세 개는 막 5% 수익 나는데 나머지 두세 개는 또 마이너스 5%에 손절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엔 돈 번 거 없이 그냥 또이또이로 가요. 그냥 똥돈이로 가거나 손실 안 보는 게 다행인 거죠. 보통 그런 패턴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주시장이. 그래서 그런 추가 매수해야 될 타이밍을 갖다 잘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내가 비중 조절도 해야 되고 여유분은 항상 남겨놔야 된다. 여유분이 없으면은 큰일 나요. 저도 제가 나름대로는 뭐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정말로 주식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는 물론 남들이 인정 안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서 갈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원칙들을 갖다 가왔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원칙 자체가 없이 그냥 막 그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좀 빠르게 갈 것들 종목 저도 막 사고 팔고 막 그 회원들한테 이렇게 좀 추천해드리고 그랬으면은 절대로 돈 못 법니다. 절대로. 심리적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함으로써 또 유사투자로 넘어가고 막 돈 이리저리 돈 쓰게 되고 결국엔 주식하다 나 주식으로는 돈 절대 못 벌어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비중 조절이 가장 중요하고 추가 매수에 대해 타이밍도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좀 간혹 이렇게 좀 방송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오성첨단 소재 일단은 매수하신 분들 하다면 어차피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인 것처럼 상품이 나온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오늘 사시라고 어저께 오늘 사셔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릴 때 전제 조건이 있었죠. 마이너스 10%에서 15% 제가 어저께도 동영상 보시면요.
3,000원에서 요 정도 사이까지 2,700원 폭 마이너스 10%까지 견딜 수 있으신 분들은 사세요.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방송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제가 이거를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면 돼요. 폭은 마이너스 15%까지면 2,600원, 2,500원대까지예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있으시면은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처음에 시초가 매수하신 분들 6%잖아요. 추가 매수할 필요 없어요. 조금 더 밀리면은 추가 매수 되지만 만약 안 밀리고 간다 그러면은 수익 보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방법이 또 하나가 있었죠. 내가 이게 약간 불안하면은 그냥 비중을 5%씩 계속 사는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의 폭은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에 5%씩 비중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냥 그걸 매집이라 하거든요. 뭐 간다 하면 돼요. 매집은요, 뭐 대형주, 뭐 이런 그 대형 우량주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매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코스닥의 일명 개잡주라고 하는 종목들도 매집을 들어가요. 오히려 그게 더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평단 자체를 많이 떨어뜨릴 수가 있으니까. 펀드 개념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세요. 펀드를 했을 때 내가 펀드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사면은 돈을 많이 벌어. 절대 아니죠. 반대죠. 펀드도 마찬가지로 자수라고 하잖아요. 떨어질 때마다 내가 매월 적립형 펀드를 사면은 내 펀드는 내가 돈을 찾고자 하는 시점까지 계속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돈을 찾고자 하는 시점에 어느 정도 내가 처음 샀던 매수가만큼만 올라도 나는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래프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해 안 가신 분들은. 떨어질 때마다 사야지만 평균가, 그러니까 싸게 살 수가 있잖아요. 내가 당장 내일 돈을 찬다 그러면 오늘 떨어진 가격에 사고 내일 올라간 가격에 팔면 돈을 벌지만 펀드는 보통 5년 10년 장기간이잖아요. 중장기잖아요. 그죠? 떨어질 때마다 사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펀드처럼 할 수가 있어요. 비중은 5%든 내가 1,000만 운영한다 그러면은 그거 갖다 5%씩을 사건 아니면 10%씩을 사건 최대 내가 5번 아니면 7번까지 30% 비중 남겨놓고 10%씩 난 계속 떨어질 때마다 한 종목만 살 거야.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다양한 패턴이지만 중요한 거는 꼭 여유 자금을 남겨 놓으셔라. 그래서 지금 현재 오성첨단 소재도 말씀인 것처럼 지금 6% 빠졌지만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은 사실 필요 없다. 조금 더 보고 아마 내일 더 빠지거나 올라가면 팔면 되고요. 좀 더 빠지면 마이너스 10%대 2,700원대 정도에서 추가 매수 한번 진행하시면 되세요. 네, 보유량이 절반이든 보유량만큼 하셔도 상관없고 어차피 그 가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슈를 한 번 더 만들 거예요. 오성첨단 소재든 누프라이드든 이디든 바이오빌이든 이미 이슈가 한번 터졌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조만간 당장 내일이 아니더라도 뭐 1, 2주나 며칠 사이에 이슈를 하나 만들 거예요. 우리는 어떤 연구소와 아니면 어떤 연구소를 우리는 뭐 인수를 할 거야. 인수합병할 거야. 우리가 최대 주주로 올라갈 거야. 아니면 뭐 그 회사하고 뭐 어떤 계약을 맺고 우리가 연구 개발할 거야. 마리아나 관련해서. 아니 판매권 우리가 받아올 거야. 이런 이슈로 분명히 터뜨릴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대비해서 미리 매집을 한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 뉴프라이드 오성첨단 소재 하신 분들은 돈을 버셨겠죠. 매도하셨어야 돼요. 왜냐면 제가 무조건 매입가 대비 5%에서 그냥 매도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30% 먹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까지 뭐 수익을 막 크게 내드리고 하기에는 방송을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힘들고 그냥 5%씩만 드셔도 나쁘지 않다 꼭 말씀드리죠. 그래서 오성첨단 소재는 한 10% 정도에서 추가 매수 진행하시는 게 적정하다. 2,700원대에서 그렇게 좀 진행하시면 되시고 STX 중목도 제가 괜찮다 이거 매수하셔라. 시초가 매수하셨죠. 그리고 추가 매수 제가 뭐 만약에 STX 중목 사신 분 계시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도 오늘 진행하셔라 하셨으면은 좋아요. 어차피 STX 중공업도 지금 빠진 것만큼 다시 올라갑니다. 쭉 빠진 것만큼 주식은요 약간 롤러코스터예요. 떨어졌으면 올라갑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폭이 내가 산 가격만큼 안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4,400원대에 샀는데 그 가격만큼 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추가 매수 해야죠. 최소 요 언저리까지 4,200원까지 간다 그러면 내가 빠졌을 때 추가 매수 진행해야지만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내가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쭉 빠진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끝났죠. 빠진 상태에서 마이너스 3% 정도에서 내일 보시고 추가 매수 진행하셔도 나쁘지 않다. 보유량의 절반이든 내가 30% 비중 샀다 그러면은 추가 30% 비중만큼 더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어차피 올라갑니다. 얘 상패되는 종목 아니에요.
제가 그건 블로그에다 글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세세하게 뭐 이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초보적인 부분들은 설명 안 드려요. 왜냐, 그렇게 그러니까 초보인 분들이 주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방송하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 보면은 어느 정도 내가 예를 들면은 기술적으로 다가간다면 영화금속, 기술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는 영화금속이었죠. 자, 보시면은 어느 정도 매직 구간, 걔네들이 봤을 때는 요 정도 한 매직 구간, 매직 구간, 매직 구간. 그러니까 물량 모은 거죠. 여기서 물량 모으고 쭉 올라서 한번 터지고, 여기 한번 터졌죠. 여기 한번 터지고 쭉 빠지고, 뭐 이거는 일단 뭐 한번 쭉 더 빨아 먹은 다음에 올리고 지금 매직 구간이에요. 이제 기술적으로 2파가 1파 한번 터졌어요. 1파 한번 터지고 2파가 이제 터질 거다. 2파가 한번 터질 거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설명해 주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추천 종목 해드리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그냥 중수 이상 정도, 그냥 이런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를 갖다가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죠. 항상 신문, 세상 돌아가는 거, 주시장 돌아가는 것 항상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눈여겨 보셔야 돼요. 돌아가는 패턴,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무역 전쟁부터 해가지고 북미 회담, 남북 회담, 이런 것들, 거기 관련된 종목들 다 한 번씩은 읽어 보셔야 돼요. 그게 계속적으로 누적 되다 보면, 아, 이런 패턴도 주시장이 예전 90년대, 2000년대 초반, 2008년 그 글로벌 위기 오고 난 이후에부터 해서 또 올라오는 시점에 어떤 섹터들이 움직이고, 그런데 그 섹터가 무너진 이유가 남북회담 이후로 완전 다 패턴이 바뀌어 버리고, 남북회담 이후에 그 경협주들이 쭉쭉 올라가는데 또 다시 꼬꾸라지고, 요번 남북회담 한다는데 이들 또 안 가. 패턴이 바뀐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시장에서 어떤 재료나 이슈들이 어떻게 선점해서 갈 것인가를 갖다가 미리미리 파악을 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추천해드린 종목도 보면 대부분 다 패턴 비슷합니다.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그냥 모아갔어. 근데 얘네들도요, 말씀 것처럼 세력들도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고 성공 못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돈을 그러니까 버는 것도 있고 못 버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도 돈이 정말 많은 세력, 정말로 좀 센 놈들은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횡보를 해요. 대표적으로 그냥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의 한 1년 아니죠. 한 이때부터 따지면 거의 1년 넘게 횡보한다고 보면 돼요. 한 번쯤 추세 나왔지만 그때 뭐 매각 이슈 또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하게 횡보하는 종목들 많아요. 근데 걔네들도 어차피 한 번은 올려서 털어낼 거 털어내고 그 다음에 조금 수익은 봐야 돼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위주로 들어갑니다. 왜냐, 그거는 빠져도 심리적으로도 안 불안하고 올라갈 때는 크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짧게도 먹을 수 있고 크게도 먹을 수 있고, 그런 패턴들도 좀 눈여겨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 히스토리가 중요해요. 제가 마리아나 하는 이유가 어차피 제약바이오 끝났고 IT 뭐 사물인터넷 뭐 4차 산업혁명 다 끝났어요. 4차 산업은 뭔가 신성장 동력, 그러니까 성장 동력, 신성장 동력을 갖다가 국가에서 뭔가 찾아내고 아니면 기업에서 찾아내서 그거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그게 왁구가 짜져야지만 그때부터 4차 산업에 대한 어떤 기반이 다져지고 이슈가 재료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 근데 이슈가 있는 게 지금 마리아나라는 이 이슈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약간 좀 닫혀 있는 상태고, 북미, 유럽, 영국 이런 데는 기호용, 캐나다 이런 데 다 기호용으로 그냥 담배처럼 피고 있어요. 의료용으로도 이미 연개발해서 어저께 말씀 것처럼 유방암이든 치매든 조울증이든 우울증이든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떤 그 효능에 대해서도 계속 속속들이 발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오성첨단 소재라는 회사가 카이스트하고 산학협력을 맺어가지고 이제 10억을 투자했어요. 개발하기 위해서. 그럼 어느 정도 왁구가 나오면 오성첨단 소재는 어저께 말씀 것처럼 신라젠이 제품이 개발되지 않았지만 그냥 갔잖아요. 그죠? 개발되지 않은데 갔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오성첨단 소재라 뉴프라이드는 어차피 이제 제품이 있는 거고 그 캘리포니아 나온 게 없어요. 이슈만 있을 뿐이지. 앞으로 더 비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히스토리,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항상 뉴스나 이런 것들 갖다 매체들을 갖다 꾸준하게 좀 탐독하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을. 제가 이제 좀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드린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서 돈을 벌고 이렇게 좀 뭐 제가 없이 돈을 벌고자 하실 때는 그런 히스토리를 갖다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갖다 미리 예측을 하셔야 돼요. 예측을. 히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히스토리대로, 그 이야기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왜냐, 흐름은 다 사람 사는 세상 흐름 패턴 다 똑같으니까. 근데 그 중에 간혹 가다가 그 이슈가 무너진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종목이 이 수성이라는 종목이에요. 파레트 만드는 회사였어요. 알루미늄 파레트. 얘네들이 보면은 여기 들어가 있던 세력들도 망했어요. 돈 못 벌었어요. 이게 내부적으로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거래 정지된 상태거든요. 얘네들도 이게 작전주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수성의 종목이 이미 이제 뭐 모든 종목에 다 세력이 있지만 작전, 진짜 작전. 네. 이때 찌라시 한번 돌고 쫙 한번 붙었다가 쫙 한번 다 빨렸어요. 다 빨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자, 마지막 거래 정지 되기 전에 상한가 한번 쳤죠. 이제 가야 돼. 근데 갑자기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야. 사기 횡령 혐의인가 사기 혐의로 누가 잡혀갔어. 대표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때는 상장 의견 거절. 그 뭐죠? 의견 거절. 뭐 감사 인원이 부족했나?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거절이 돼서 거래 정지됐는데 금방 풀릴 줄 알았더니 또 중간에서 또 대표가 누군가가 또 배임 횡령인가 사기 혐의로 또 잡혀갔어. 이런 케이스 또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걔들도 예측을 못하는 거죠. 뭐 그 사주랑 뭔가 그 회사 대표랑 뭔가가 거래가 있지 않은 이상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있지 않은 이상 얘들도 실패할 수는 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오성첨단 소재는 좀 빠졌다 하더라도 충분히 뭐 내일 만약에 10%대까지 밀린다 그러면 추가 매수 진행하시고 기다리면 충분히 먹을 수 있고요. 뉴프라이드는 제가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뉴프라이드도 어차피 패턴 보면은 좀 더 빠지고 한 번 더 갈 거예요. 그죠?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그 시점 봐서 제가 또 추천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에스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거의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19%에서 거의 20% 빠졌죠. 추가 매수 당연히 하셔야죠. 하셔야죠. 안 하신 분들은. 그리고 신규 매수 원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드렸죠? 신규를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사셔라. 사시고 더 빠지면은 또 빠져봐야 마이너스 뭐 2, 3%인데 이거는 조금 더 밀리고 가거나 그냥 바로 여기서 계속 스금스금 올라갈 거예요. 어차피. 네. 이렇게 밀린 상태로 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도 에스텍스 엔진에 있는 세력들하고 같이 이제 에스텍 중공업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엔진하고 중공업.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처음에 4,400원대 사신 분들은 당연히 추가 매수 하셔도 되고, 신규 매수 안 하신 분들 신규 매수 진행하셔도 나쁘지 않다. 그 대신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마이너스 뭐 8에서 15% 마이너스 10에서 20% 정도까지 심리적으로 견뎌라. 컨디션 못 견디면 주식하지 마셔라. 아시겠죠? 오늘은 뭐 주식시장 이제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이 좀 많이 밀리기도 하고 해서 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리뷰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방법들 말씀인 것처럼 여기에 글들 나와 있어요. 바로 바로 매가 대비 5%에 항상 걸어 놓으시고, 최대 구간은 마이너스 15% 사이에 추가 매수 구간으로 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매수까지 대비하셔라. 정말로 폭락장이 왔을 때, 이건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항상 했던 얘기예요. 폭락 한번 왔었죠. 남북회담 이후에. 그죠? 완전 폭락은 아니에요. 2008년 폭락보다는 덜하죠. 그래서 2천만 이상 운영하신 분들은 한 2개, 3개 정도 운영하시고, 비중은 위의 내용대로 똑같이 2천만 원이면은 세 종목 들어간다. 그러면 세 종목 3 나누게 하면 얼마? 2천에서 3 나누게 하면 한 650만 원 정도 들어가신 거죠. 650만 원을 비중 30%씩 매수, 첫 매수 들어가고 2차 매수는 마이너스 8에서 15% 사이에 추가 매수. 보유량에 저는 보통 절반을 하라고 하거든요. 절반 하셔도 되고 그냥 보유량만큼 하셔도 되고, 네, 그거는 본인들의 일단은 뭐 추가 매수, 뭐 추천해 종목들 추가 매수 절반 하든 보유량만큼 하든, 네, 어차피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블로그 꼭 오셔가지고 이 공지
공지사항이 아니라 공지라 되어 있네요. 공지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좀 장이 마감돼서 요거 좀 간단하게 좀 길었지만 좀 설명을 드렸고, 블로그 보시고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꼭 구독하기 눌러주셔야지만 블로그에 온 글 뭐 종목들 보고 사셨다 그러면 그 이후에 리뷰를 들으셔야지만 내가 이거 어떻게 진행되니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알 수가 있으시니까 꼭 구독하고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추천을 하나 드릴 종목이 약간은 의아하실 수 있어요. 약간은 이제 블로그에도 이제 글을 올릴 건데, 자, 바른전자라고 들어보셨죠? 바른전자. 자, 이 바른전자가 오늘 하한가 맞았어요. 그죠? 하한가 좀 안되게. 근데 자, 보시면 바른전자라는 회사는 이슈가 있죠. 바른전자라는 회사가 유사투자 자문사를 차렸어요. 바른투자정보라고 하는 회사죠. 근데 오늘 바른전자라는 회사가 이슈가 없는데 뭐가 없어. 아마 공시가 뭐 하나 뜰 거예요. 지금 이제 시간의 단위가 매매 시작되면은 이슈 하나 뜰 겁니다. 근데 지금 바른전자 들어가야 돼요. 네, 보시고 좀 더 밀리면은 아까 ST중공처럼 들어가세요. 자, 바른전자가 바른투자정보 최대 주주예요. 그죠? 얘들 유사투자 자문사를 차린 이유는 있겠죠. 물론 뭐 개미바지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이유는 아니겠죠. 그런 이유가 아니라 어차피 바른전자 이거 이렇게 빠진 만큼 어쨌든 다시 올려야 돼요. 올릴 수밖에 없어. 얘네가 그 사업으로 이제 뭐 새로운 사업을 이제 현금을 돌리기 위해서 바른투자정보라고 유사투자 자문사를 차렸는데 일단 오늘 이유 없이 빠졌어요. 근데 아마 공시 뭐 하나 뜨긴 뜰 거예요. 공시를 보고 제가 뭐 블로그에 글을 올리든 아니면 그냥 내일 보시고요. 내일 이거는 매수 들어가셔도 돼요. 단 짧게 보세요. 그리고 말씀인 것처럼 바른전자를 매수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계잡주니까 나 이런 거 안 들어가셔도 돼요. 더 좋은 종목들도 있으니까. 근데 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들어가시되 비중 조절 꼭 원칙대로 비중 조절 들어가시고 추가 매수 나 해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들어가셔라. 네. 마이너스 8에서 15% 사이는 그냥 내비둬라. 볼일 보세요. 빠지면 마이너스 15% 20% 빠졌네. 추가 매수 하시면 돼요. 보량의 절반이든 보량만큼. 납도 매입가대기 5% 걸어놔. 금방 올라갑니다. 자,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대로 뭐 지금 현재 오성첨단 소재든 ST중공업이든 바른전자든 보세요. 앞으로 추가 매수 타이밍에 맞게끔 하고 기다리면은 먹는지 안 먹는지는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바른전자라고 하는 종목을 갖다 추천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내일 보시고 매수 들어가셔 나쁘지 않다. 근데 요번에 이제 이슈 있는 게 그 메르스 때문에 두오산업이랑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 간에 이슈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더 갈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상투 두오산업 이거 높아지면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들어갔으면은 뭐 2연상 나왔으니까 2.2번 나왔잖아요. 먹을 수 있겠죠. 이거 더 간다. 그리고 이제 사신 분들 이제 만약에 메르스가 확정돼서 막 환자들 더 늘어나 더 갈 거예요. 더 갈 수 있겠죠. 쫙쫙 신고가 찍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큰일 납니다. 원칙이 있어야 되고 심리적인 부분들이 가장 심리전, 주식시장 심리전이다. 내가 돈 안 뺏기려면 남의 돈 다 들어와봐. 좋은 거 있으니까 들어왔는데 너 둘 중 하나 죽어야 되는데 난 죽기 싫으니까 네가 죽어. 그거예요. 세력들은 나 죽기 싫으니까 네가 죽어. 너 죽어지 내가 돈 버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죽기 싫죠? 그럼 여러분이 살아야죠. 그럼 상대편 죽여야 돼요. 그럼 내가 심리적으로 강한,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그때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바른전자 종목 추천해드리고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네, 블로그 보시고 오시는 분들 꼭 구독 누르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옆에 젊으신 분들한테 얘기하시면 누르는 방법 가르쳐줍니다. 꼭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방송 좀 자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조만간은 실시간으로도 장중에도 좀 방송하면서 단타보다는 그 종목들을 가지고 조금 어떻게 좀 매수하고 뭐 단타 종목들 좀 괜찮은 거 있으면은 그런 것들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진행할 테니까 일단 좀 자주 와서 좀 봐주시고 뭐 궁상 있으시면은 제 블로그 네이버에서 아이디로 이제 마이크신
아이디로 치열이 블로그 아이디 마이크 신 치시면 거기에 쪽지나 이메일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댓글 남겨주셔도 되시고요. 아시겠죠?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일단은 내일 보시고 마신 것처럼 오성 첨단 소재 에스텍 중공업 추가 매수 타이밍 오면은 매수하셔도 되고 신규 매수 가능하시다. 에스텍 중공업은. 그리고 바른전자도 내일 보시고 들어가셔도 된다. 단 심리적으로 마이너스 10에서 20% 정도까지 밀린 거 나는 충분히 괜찮아 라고 하신 분들은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